한 주간의 재계와 주요 CEO 동향 알아보는 시간이죠.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자, 이맘때쯤이면 말이죠. 대기업 인사철인데요. 그렇죠.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에 주요 대기업들이 관련돼 있고 국정조사나 특검도 있어서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룹별로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일부 대기업은 이미 정기 임원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오늘 LG그룹 인사가 났고요. LG 관련 GS나 LS그룹은 이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여기 한화나 현대중공업그룹도 인사를 이미 했는데요. 최순실 게이트에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있어도 큰 무리가 없는 대기업들은 인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계와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언어 일가의 초고속 승진 같은 친정 체제 강화라는 측면입니다. 기업 측에서는 세대 교체라든가 미래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고 공식화하고 있죠. 하지만 LG 구본무 회장의 총괄 경영 체제는 22년간 이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이 동생인 구본준 부회장이 신사업 추진단 단장에 이어서 주력 사업의 경쟁력이나 수익성을 챙기는 경영회의체를 주관하기로 하면서 역할을 보다 확대했고요. 또 고졸 출신 세탁기 박사로 유명한 조성진 사장은 LG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이 3인 대표 체제에서 1인 체제로 개편이 됐습니다. GS그룹의 경우에는 역시 오너 일가인 허진수 GS칼텍스 사장의 부회장 승진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친정체제 강화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우에는 정몽준 최대 주주의 장남인 정기선 상무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SK그룹 역시 예정대로 인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깊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임원 인사가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삼성그룹의 경우가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6일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다른 2명의 삼성전자 임원도 증인으로 채택이 된 상황입니다. 네. 삼성은 독일에 있던 최순실 일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 외에도 별도로 80억 원을 지원했고 향후 200억 원 이상 지원까지 약속했던 터라 이 사안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를 따지는 중입니다. 국회 국정조사 외에도 최대 넉 달간의 특검도 지금 대기 중입니다. 어제 특별감사로 임명된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의 경우는 2002년 SK 분식회계 의혹이라든가 현대차의 비자금 조성 사건 같은 걸 맡아서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평을 얻었습니다. 그는 수사 초기에 박 대통령과 대기업 간의 거래가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삼성으로서는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초 12월 초로 예정된 임원 인사가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누군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군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서 이렇게 곤혹스럽던 삼성전자. 그런데 최근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공개하고요. 처음으로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입장도 밝혔던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됩니까? 네, 29일에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배당을 크게 늘린다는 게 골자입니다. 내년부터는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배당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내년은 약 4조 원 가량을 배당으로 쓰게 되는데 매 분기별 무려 1조 원이나 됩니다. 그 결과 배당 규모도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일단 투자자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는 4.11%가 급등한 174만 6천 원으로 1975년 증시 상장 후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고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조치는 삼성전자가 처한 딜레마 상황에서 나온 건데요. 삼성전자는 오너 일가의 지배체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도전 세력인 외국인 투자자들도 물리쳐야 하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면서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죠. 당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 지분 7.1%를 보유하고도 합병 반대로 그룹 전체를 흔들었는데요. 그런데 엘리엇은 이번에는 삼성전자 지분 0.62%를 보유하고 다시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회사와 지배구조를 위한 지주회사로 분할을 하고 지주회사와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삼성물산 합병 당시처럼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주주들의 결정을 장담할 수 없다는 상황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삼성그룹에 꽂힌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중에 놓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측은 주주가치 제고 방안과 함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 첫 입장도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떡을 쥐어주고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해보마 하는 일종의 시간 벌기 전략인데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요구에 응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다른 대기업들처럼 개방 단계에서 얼마 안 되는 지분으로도 충분히 그룹을 장악할 수 있다는 오판이 이 경영권 위기 상황을 자초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기업, 그것도 삼성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기업들 중에서 좀 속 시원한 소식은 없습니까? 뭐 이걸 시원한 소식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교육 시장의 대명사처럼 군림해온 메가스터디 창업주 손준 회장이 최근에 잇따라 언론에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0년대 후반에는 손준의 사회 탐구를 줄인 손사탐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까지 있는데요. 수능의 사회 탐구 영역 강사로 이름을 알리다가 2000년에 메가스터디라는 온라인 교육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 신화를 쓴 인물입니다. 창업 당시에 3억 원에 5명으로 출발한 이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으로 1,300억 원에 가까운 회사가 됐습니다. 손 회장은 언론을 통해서 사교육 시장에서 떼돈을 번 것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청년 창업을 돕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10월 하순에 300억 원 규모의 윤민창의투자재단 설립을 공표했고 지속적으로 청년 창업론을 펴는 중입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온라인 창업교육 컨텐츠라든가 창업 경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보듯이 이 사심 없는 공익 추구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믿지 않게 된 시대죠. 메가스터디는 2012년경부터 사교육 시장 축소로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 회사에 투자했던 펀드가 손실을 감수하고 손을 떼기도 했는데요. 손 회장이 스스로 늘 빚졌다고 하는 청년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보답할지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